안녕하세요. 황옥경의 쉐어런팅 팁톡스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관계 맺기, 부모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 이 주제인데요. 이 주제가 다루게 될 내용이 조금 많아서요. 두 개의 파트로 분리해서 영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파트의 영상으로 관계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강한 아동 발달의 기초는 관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밑거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부모의 입장에서도 출산 초기 자녀와 맺는 관계가 이후 양육 태도와 부모 행동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여 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강조해 왔는데요. 프로이드에서부터 볼비, 해리 할로, 에인스워스, 페리 등 그 연구자 이름도 수없이 많이 있죠. 이들 연구자들은 모두 다 생애 초기 부모와 자녀가 맺는 관계를 중시하고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성인기 적응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 연구자는 모두 생의 초기 부모와의 특별한 애정관계, 즉 애착 발달을 강조하는데요. 왜냐하면 애착은 대인관계를 맺는 역량을 발달시키는 기초적인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후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그런 어려움과 갈등을 견디는 심리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연구자들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형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모-자녀의 관계가 임신기부터 아니면 혹은 자녀 출산 직후부터 관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데 실패하는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서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원인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원하지 않았던 시기에 아이를 갖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계획된 임신이 아니었을 경우에 출산한 경우,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에 성별에 대한 선호성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출산하고 나면 기대했던 바의 성별이 아니었을 경우에 부모들이 크게 실망해서 그때부터 자녀와 관계를 맺는 게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금발머리를 가진 자녀를 가지고 싶다, 파란 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죠. 이것을 흔히 연구자들은 부모들이 아기에 대한 잘못된 기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건강과 경제적 문제, 그리고 부모가 어린 시절에 했던 부모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의 경험, 그리고 부모 역할에 대한 오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의가 진행이 될 건데요. 아이가 갖고 태어난 유전적 소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는 관계의 순간을 만들게 되죠. 이러한 출산과 관련된 요인, 부모 자신의 어릴 적 경험, 이런 요인들 외에도 아동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부모-자녀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부모-자녀 관계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을 들라고 하면 이 아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해치는 어른들이 아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어른들이 아동을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아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아주 큰 부분이 아이를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어른들은 아동을 미숙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른들이 아동들을 미성숙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동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른과 아동의 역량을 분리합니다.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될수록 영향을 많이 갖게 되고 그렇지 않은 어린아이일수록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훈육의 이름으로 자신의 아동에 대한 조정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때가 많아요. 너는 아직 실수를 많이 하는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투성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성숙하다는 생각을 강화시키면서 하지마,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이 아주 자주 등장하고 아이를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미성숙하다는 생각이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이 미성숙하다는 것은 어떤 성숙한 상태가 기준이고 미는 성숙한 상태의 부족함이다 라는 인식을 발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자주 지시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조금 역량이 모자라 보이는 어른한테까지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애처럼 군다, 애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동을 무능하게 보는 어른들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과 어른 사이를 미숙함과 성숙함이라는 분리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동을 결핍된 상태의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들고 이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 흔히 말해서 수평적 관계를 맺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양육행동을 잘못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아동의 욕구를 충족하려 드는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거칠고 다루기 힘든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도 어른이 아동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원인이 되죠. 이 인식은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역시 자녀를 통제하거나 간섭, 배제, 아이를 멀리 떼어놓는 그런 부모 행동의 근거가 되죠. 가지마, 안 돼. 어디 가면 가만히 안절부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한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동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막무가내 때를 쓸 거라고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뭘 하려 들 때마다 뭐 하지마, 참아, 아직 잘 못하잖아, 기다려, 큰일 나, 아직 안 돼. 이런 아동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을 아주 자주 합니다. 아동의 능력은 안 되는데 참을성이 없고 조심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하게 되는 말이죠. 이렇게 어른들이 아동을 참을성이 없는 욕구 중심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단면이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흔히 어릴 때 아이들에게 주사 접종할 때 안 아프다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에서도 잘 나타날 수 있어요. 참을성 부족하기 때문에 주사에 못 맞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 아프다고 소위 꼬드기고 이 짧은 순간만 어떻게든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정말 얄팍한 어른들의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사 맞고 난 아이가 황당함을 느끼고 왜냐하면 찌를 때 아프고 불편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는데 주사 맞고 나서 황당하고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모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부모는 다시 아이에게 짜증 많다고 참을성이 없다고 단정짓는 별명을 붙여주거나 몰아세우죠. 아니면 다른 거 뭐 사주겠다고 어떤 것, 뇌물로 아동을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에 비슷한 부모들의 행동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 자녀는 불행해지고 위축되고 자신감을 갖기는커녕 자신을 수용할 수 없어서 불만이 쌓이고 불안정해지고 부모 역시 늘 아동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하고 우리 아이가 어디서 아니면 나를 불편하게 집안에서라도 실수할까봐 자꾸 조절하고 통제하니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죠. 그리고 자녀 양육하는 게 일일이 애들을 모두 다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자녀 양육이 즐거울 리가 없겠죠. 이런 일상들이 유지되고 지속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 잘못된 아동에 대한 인식, 아동과 관계를 맺게 되는 요인 중에 또 세 번째는요.
제공과 보호에만 초점을 둔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도 아동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하죠. 부모 역할은 아동에게 생존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보살피고 정서적인 따뜻함과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필요한 자극을 제공해주고 적절한 안내와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역할은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제공해 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랑도 표현해주고 관심도 보여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생존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 다 해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이러한 부모의 역할은 필수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행위를 강조한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역시 아동을 부족한 존재, 무능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동이 환경에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 능력을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자녀를 관계의 대상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부모의 역할이죠. 보살피고 생존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와 안정, 그래 관심 보이고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모든 부모 역할은 제공이라는 행위의 단순한 역할이 아니고 그 근저에, 그 기초에는 자녀와의 관계가 깔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부모 역할의 기반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의 역할을 제공해 주는 것, 보호해 주는 것, 이렇게 행위에 등장하는 것만 가지고 부모의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관계가 오히려 그 역할을 행위로 빨리 이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오히려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1960년대 이후로 심리학자들은 신생아를 보호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환경을 창조하는 주체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소속된 소극적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기는 부모와 1:1 대응 관계도 하고요. 자신의 발달에 기여하기도 하면서 위안을 주고는 자극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자극을 찾아 나서는 거죠. 맑은 빛, 밝은 빛, 그 다음에 온화한 소리,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을 자고 원치 않는 자극을 피하고 차단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아가들은 잠을 재울 때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자장자장하면 좋아하는 아기들도 있지만 어떤 아기들은 쳐다보는 것, 내가 자려고 하는데 누가 쳐다보면 그게 불편해서 안 돼! 이런 식의 사인을 몸짓, 표정 이런 것으로도 보여주는 아가들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자기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을. 이렇듯 아기들은 다양하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행동들, 자기가 필요한 자극들을 찾아 나서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찾아 나서는가 하면은 어른이 알아차릴 수 있는 소리, 표정, 몸짓 등 이런 표현 언어로 말을 합니다. 아기들은 또한 돌보는 사람의 몸에 자기 몸을 얼마나 기대해 있을지도 선택해요. 그리고 충분히 기대되면 벗어나려고 막 버팅기기도 하고요. 소리를 내기도 하고 시선을 따라가기도 하고 응시하고 웃고 흥분하며 때로는 짜증도 내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자기와 상호작용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자,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모 역할을 단순히 제공해주는 것, 보호하는 것, 아이들을 피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 아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이것은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그 맥락에서 보면 아동들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역량이 부모들이 이 놀라운 역량을 빨리 알아차리고 관계의 대상으로 아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들을 이미 1960년대부터 과학적 연구에서 발견하고 이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동들은 선택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환경을 능동적으로 개선하고 그리고 발달시켜 나가는 그런 역량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린 시절 생후 초기부터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들입니다. 자녀와의 일상생활은 어린 시절이 되죠. 이를 기억하고 자녀를 관계의 대상으로 키워가야 할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부모들의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이 잘못된 이해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그 잘못된 이해를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